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2026년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막연하게 안 좋다고만 하니까 더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6년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5가지 주요 이유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는 싹 빼고 누구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글로벌 롤러코스터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에 엄청나게 민감하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마치 롤러코스터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처럼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제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즉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면서 전 세계 교역 환경이 아주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불거진 보호 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그리고 관세 장벽 강화 같은 이슈들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죠.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수출 시장이자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침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 와우, 정말 설상가상이죠.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투자 감소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국제 정세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글로벌 롤러코스터 경제는 2026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빚의 늪,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높은 금리와 맞물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겠죠. 매달 빚 갚는데 상당한 비중의 소득을 써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얼어붙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소비인데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이 지속되거나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져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 부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지난 몇 년간 집값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죠. 그런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하락세로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부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더 어려워지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 규제 강화,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뿌리 깊은 문제라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 높은 가계 부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2026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겠죠.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욱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구 절벽 그리고 고용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죠.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인구 구조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니 사회 전체의 활력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게다가 노동시장은 또 어떻고요? 과거에는 노력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요즘은 좋은 일자리는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인데요. 대기업, 공공부문, 고숙련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숙련 서비스업 등 불안정하고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아무리 일자리가 늘어나도 가계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요. 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도 늘지 않고 결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026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아주 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 혁신과 그레이 스완 리스크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으시죠? 생성형 AI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AI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AI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 산업 구조와 고용 시장에 과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잘 적응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과 국가는 크게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은 필연적이며 일부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적 불균형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레이 스완 리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대응이 극히 어려운 위험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이나 윤리적 문제라든지 자산 시장에 갑작스러운 버블 붕괴가 와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든지 혹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여 경제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대규모 위험들은 발생 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정 산업계의 반도체이나 국가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이런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이런 기술적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압박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심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국내외 정세 변화,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거나 혹은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면서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통상 정책 변화나 금융 규제 강화 혹은 예상치 못한 세금 정책 변경 등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나 가계의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경제 위기 대응, 사회복지 확대, 특정 산업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나중에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거나 꼭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나 연구 개발, 투자 등에 돈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는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주요국의 재정 적자 확대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금리 인상 압력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2026년에는 정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넘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2026년 한국 경제가 어려울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인구 구조와 고용 시장의 문제, 예측 불가능한 기술 혁신과 그레이 스완 리스크,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압박까지 하나하나 들어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이 5가지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시너지를 내며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길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정부는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고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통해 각자의 경제 상황을 단단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6년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전망들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